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월가의 핵심 이슈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tocks in a Funk, 펑크의 주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거대 기술 기업 크라우드 계약 분할, 테크 자이언트스 스프릿 크라우드 컨트랙트. 세 번째 이슈는 중고차 가격 하락, used car prices sink. 네 번째 이슈는 발란이 선고, 발란이 센텐스. 다섯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노선, the long haul in Ukraine. 첫 번째 이슈인 펑크의 주식, Stocks in a Funk. 주식시장이 마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의 나이트메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몰아넣는 며칠이었다고 봅니다. 수요일은 주식이 혼조세였습니다.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 냅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지수도 하락해 연패를 5일로 늘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수십 년 만에 온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키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함에 따라 경기 침체의 소위 R의 공포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진전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임금도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적절한 클립으로 일자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5일 연속 패배를 시도함에 따라 주식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안전한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버드의 제이슨 풀만은 말합니다. 불안전한 경착륙, incomplete hard landing. 참 말도 재밌게 표현해 나갑니다. 목요일 S&P 500 지수가 5일 연속 하락세를 타파하고 월스트리트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6포인트에서 더 올라 190포인트 상승합니다. S&P 500은 0.2%, 0.3%, 0.5%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보합세로 시작하여 0.8% 거래되고 있습니다. X는 석유 대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해제하면서 2% 상승했고 쉐브론은 더 높은 자본 지출 예산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의 단축된 교대주에 대한 보도로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앙은행이 5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다음 주 연방준비은행 정책회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 4차례의 금리 인상보다 작은 인상이지만 연준이 급등하는 물가를 억누르려고 시도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인플레이션 방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라일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좋은 경제 소식은 시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강할수록 연준이 단기적으로 더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연준의 무너뜨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오늘 주식은 더 많이 열리고 S&P 500은 5일간의 손실을 막으려고 합니다. 시장은 불안전한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버드의 제이슨 포만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주디 쉘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역이었던 주디 쉘턴은 또 연방중앙은행파였던 주디 쉘턴은 많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케이크에 구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루스파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를 기폭제로 언급하며 지난 며칠간 강력한 매도세를 보였고 적당한 랠리를 위한 토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크레임이 완만하게 증가했음을 보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약간 이동했음을 알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려면 노동시장이 무너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크루즈맨은 다시 말하지만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간을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한편 X는 이 와중에 자사주를 해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상승하며 쉐브론은 더 높은 자본 지출 예산으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게임스탁은 수입 포스팅 후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중앙은행 5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다음 주 연방준비은행 정책회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전 4차례의 금리 인상보다 작은 인상이지만 연준이 급등하는 물가를 억누르려고 시도함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 때문에 지난 5일간 어려운 국면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 거대 기술 기업 크라우드 계약 분할, 테크 자이언트 스프리트 크라우드 컨트랙트. 4개의 주요 기술 회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수요일 저녁 펜타곤의 발표 이후 클라우드9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구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이 각각 최대 9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통합 전투 클라우드 기능 계약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4개 회사의 입찰을 권유했지만 연방총무청은 당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만이 펜타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공급자의 최상위 계층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라클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컨트랙트, 이것이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을 곰곰이 봅시다. 세 번째 핵심 이슈, 중고차 가격 하락, Used car prices sink. 지난달 중고차 가격은 이자율이 오르고 공급 제약으로 인해 억제된 신차가 더 널리 보급되면서 기록적인 수준에서 하락하면서 지난달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도매 경매에서 중고차 가격을 추적하는 콕스 오토모브의 만하임 중고차 가치 지수는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은 일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과 임박한 잠재적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카바나와 같은 중고차 판매자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중고차에 최고 달러를 지불하고 수익을 내고 판매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 발라니 선고, 발라니 센텐스. 실패한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의 전 운영 책임자인 써니 발라니는 사기 혐의로 거의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선고는 창립자이자 전 CEO의 엘리자베스 홈즈가 1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 몇 주 후에 나온 것입니다. 발라니와 홈즈는 테라노스의 부상을 감독하면서 팍스 사장 루퍼 무르도크와 은퇴한 해병대 장군 제임스 매티스를 포함하여 영향력 있는
후원자들로부터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면서 낭만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홈즈와 발라니는 투자자를 속이는 동안 회사의 실패를 은폐하는 정교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발라니의 변호사는 홈즈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홈즈는 발라니가 수년간의 학대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한때는 동지였으나 이제는 발라니와 홈즈가 원수지간이 된 것 같습니다. 5번째 핵심 이슈,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노선, The Long Haul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은 암울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군대가 러시아의 침략자들로부터 상당 부분의 영토를 되찾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을 망치고 있으며 혹독한 겨울 조건이 정착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전력, 물 및 열 공급을 잃을 수 있습니다. 비탈리 크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헐리우드의 영화처럼 낮은 기온을 감안해 집에서 살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관리들에게 전쟁이 10개월을 접어들더라도 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항상 시장의 흐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활로가 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